여기가 우리나라 3대 흉가라고 하는데 늘봄갈비라는 곳이야. 늘봄 가든이라고도 부르고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음식점인데 이게 나름 알려진 곳이에요. 보면 건물도 꽤 크지. 자는 곳도 딸려 있대요.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 주방장, 종업원이 같이 살면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지. 사장 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 뒤로 종업원도 사고로 죽더니 이제는 사장 아내까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해가지고 여기에 이 가게 사장님이 충격을 받아서 주방에 들어가 가스를 틀고 목숨을 끊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가게는 어떡하냐? 자리가 워낙 좋았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바로 다른 사람이 인수해. 근데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일단 종업원이 주문받은 고기를 가져오면은 분명히 주문 받아서 가져온 건데 손님은 시킨 적이 없대. 뭐 귀신이 시켰나 봐. 주방에 아무도 안 건드린 설거지들이 갑자기 돼 있고 손님들 중에는 누가 또 자기 머리를 때렸다 해.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소문이 나면서 여기 좀 이상하다.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장사 안 되니까 가게 망했지. 그리고 나서 2002년부터 이런 폐가가 있다는데 관심 갖고 사람들 찾아가면서 소문이 막 난 거야. 방송국까지 취재를 나올 정도였고 2004년에는 어떤 방송 작가도 이 늘봄 가든의 천장에 여자가 웃고 있는 거를 봤다. 뭐 이런 글도 올려가지고 무당들이 직접 가서 천장 뜯어보고 막 그런 적도 있고. 버려진 건물이라는 소문이 나면 또 어때? 이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 뭐 돈 될 만한 거 없나 싶은 거지. 뭐 욕조 뜯어가고 파이프 뜯어가서 고물로 팔고 뭐 그런 일도 생겼고. 이따만 해도 뭐 흉가 체험, 귀신, 심령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알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런 데에 관심이 없어도 이 늘봄 가든 정도는 우리가 뭐 범죄 사건 좋아하고 공포 괴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얼핏 들어봤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야. 그게 또 DC 때문이지. 2009년에 누가 DC에다가 그동안의 늘봄 가든 이야기 정리하면서 이게 완전 유명해진 거라. 버려진 건물에 그래서 귀신 나온다는 인식 생겼고 무속인 흉가 동호회 뭐 종교인들 수시로 찾아오면서 더 폐가가 됐고 하지만 실제로 늘봄 가든 건물주는 잘 살고 있습니다. 딸이 식물인간이고 가족이 죽어서 가스 틀고 다 구라야. 그냥 장사 접으려고 식당을 그만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DC에 글 쓴 이 새끼가 사발을 너무 리얼하게 풀어가지고 헛소문이 전국적으로 났던 거지. 이거는 실제로 2002년에 폐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찍은 사진이고 불교인이 건물을 사면서 2012년 11월부터 카페랑 법당으로 쓰이다가 장사 안 됐어. 망해가지고 3년 뒤인 2015년에 폐업하는데 이번엔 기독교 사람이 건물을 사네? 늘봄 힐링 카페로 리모델링 했는데 또 장사 안 돼가지고 건물 내놓고 그러다가 2019년에 장어집, 2020년에 한식 뷔페집으로 바뀌어. 여기 로드뷰 보니까 2023년 5월 최신 업데이트 기준으로 아직 장사하더라고. 뭐 예전에 이런 어두운 사진이랑 같이 글 올리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근황도 다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만 머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이야기 부풀려지고 살이 붓고 이렇게 와전돼서 헛소문이 떠돌았던 거지. 이게 우리나라 3대 흉가 중 하나인 늘봄 가든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심령 스팟이라는 장소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난 이런 것 같아.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소문인데 괜히 사람들의 상상력 발동되면서 호기심도 들고 그래서 한때 흉가 체험이 좀 인기 있던 적도 있고 이걸 컨텐츠로 하는 채널도 유튜브에 많지. 그러다가 뭐 진짜로 귀신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경우도 있었잖아. 라이브 중에 죽은 사람 발견돼서 막 경찰 신고하고 방송 끄고 그랬잖아. 흉가 괴담이 이렇게 거의 다 실체는 없는데 어쩌다가 진짜인가 싶은 경우들이 있어. 어느 나라나 다 조금씩 이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야. 애초에 그래서 괴담이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사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영화 얘기부터 하자면은 2022년에 읽어봐요. 뭐야? 우수촌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유명하다는 심령 스팟의 배경이고 주인공이 여기 갔다가 겪는 일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 거지. 뭐 나도 안 봤어 영화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고요. 츠부노 온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입니다. 1979년까지 운영되던
네시랜드라는 8층짜리 위락시설에 이 츠보노 온천장이 있던 거지. 위락시설을 좀 잠깐 설명하자면은 쉽게 사람들이 생활에 굳이 필요가 없는 시설들을 말해요. 하지만 주민들의 즐기는 삶, 이 도파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경마장, 클럽 이런 게 생활에 꼭 필요하진 않잖아. 이런 게 위락시설이고 반대로 마트, 병원, 학원 이런 거는 생활에 필요하단 말이야. 필요하면은 근린 생활시설이 되는 건데 목욕탕도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라 근린에 들어가. 그럼 온천은 왜 아니냐? 건축법이 이게 은근히 복잡해요. 근데 보다 보면 또 나누는 재미가 있어. 목욕은 위생, 건강 개념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온천까지는 에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특수 목욕탕으로 분리합니다. 위락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으로 치면은 사치품들이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거고 위락시설이면은 위락시설만으로만 쓰여야 한데 건물 지을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짓는 건지 신고하는데 여기서 입점할 수 있는 상가가 갈려. 그래서 호텔에 카지노는 있지만 병원은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시설들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건물만 아니라 범위까지도 정해져가지고 학교 반경 몇 미터 안에는 모텔을 지을 수 없고 이런 규정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위락시설들은 이렇게 주거지랑 동떨어진 관광지역에 많이 지어지는데 네시랜드도 이렇게 지어졌던 거고 이때 유명했어. 그래서 옆에다가 스키장, 리조트까지 짓자는 말도 나왔었는데 1980년에 여기 호텔 수영장에서 애 하나가 빠져 죽은 거라 안 좋은 소문 나니까 찾아온 사람 줄고 경영난 오면서 폐업했고 연쇄 효과로 츠보노 온천장까지 장세가 안 돼갖고 같이 망한 거지. 위락시설은 폐업해도 건물 철거를 함부로 못해요. 동떨어졌잖아. 그리고 호텔인데 이거 좀 크게 짓냐고. 여기까지 산 꼭대기에 막 장비랑 사람들 끌고 가서 철거하려고 견적 짜보니까 그 당시에 4억 엔이나 필요했대. 우리 돈으로 40억. 그냥 산 꼭대기에 네시랜드 하나 있는 거고 어차피 찾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당장 여기 뭐 개발할 것도 아니고 굳이 철거를 서두를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던 거지. 이게 우수촌이라는 영화에 츠보노 온천장이 나오는 배경인 겁니다. 산속에 오래된 폐건물 있으면은 당연히 뭐 귀신 이야기 따라오는 거 정상이지. 심령 스팟으로 실제로도 소문 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이런 데만 가는 그 심령 씹덕들이 있단 말이야. 츠보노 온천장에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하도 크게 나가지고 이 여자도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기보 아이코라고 일본의 전설적인 영능력자래. 레전드래. 근데 뭐 가서 한 건 크게 없어요. 그냥 가봤다 이런 사람도 그 정도고 그만큼 뭐 사람들 관심이 크다는 거겠지. 츠보노 온천장이 2003년에 일본의 공포명소 100이라는 책이 있어. 여기에 소개됐었고 2007년에 나온 일본의 폐허라는 책이 또 있는데 여기서 최고의 담력 시험 장소로 강추한다. 뭐 이런 게 실린 거야. 그러면서 일본 최고의 심령 스팟 1티어 이렇게 인정하는 장소가 된 거고. 근데 뭐 단순히 실체도 확인 안 되는 귀신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일본의 심령 일장이 될 수 있냐는 건데 아니죠. 실제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도야마현 히미시에 사는 이 여자애들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 히미시가 어디냐면은 이게 좀 설명이 어려워요. 주변에 뭐 좀 유명한 지역이 없어가지고 상상을 해봐. 일본 이렇게 땅덩어리 생긴 거 이 윗부분 동해안 바다랑 맞는 해안가에 거의 정중앙에 있어요. 이 히미시가. 바닷가 동네고 얘네 이름은 야시키 에미 타쿠미 나룸인데 1996년 5월 5일 일본도 어린이날은 쉬니까 얘네가 갑자기 밤 9시에 담력 훈련을 한다면서 우오즈시로 가버려. 츠보노 온천이 우오즈시에 있거든. 일본 최고의 심령 스팟이잖아.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여자애들이 좀 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 같거든. 호기심이 컸겠지. 아니 뭐 가는 건 좋은데 부모 차를 끌고 가요. 이 고딩들이. 중간에 어디 들러서 다른 친구들도 잠깐 만났고 헤어져서 계속 가는 거지 거기로. 친구들에게는 삐삐로 우리 우호주시에 도착했음 음성도 남겼는데 이게 밤 10시야. 얘네가 집에서
2시간 더 걸려가지고 우호주시에 도착한 거지. 그 뒤로 사라졌어. 집도 안 오고 연락 안 되니까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들어갔는데 얘네가 츠보노 온천장을 찾아간 게 처음은 아니었대. 2번째긴 해. 근데 처음에 가보고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가다가 손전등도 사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리고 음성 메시지상 츠보노 온천장까지 간 건 맞는데 정작 현장에는 이 흔적이 없어. 얘네가 왔다는 흔적이. 이렇게 24년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츠보노 온천장이 심령 스팟으로 뜨기 전부터 버려진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폭주족, 가출한 지뢰개들 뭐 이런 애들 모이는 장소긴 했어. 치안이 안 좋아. 당연히 미성년자 여자애 둘이 밤에 가는 거는 차까지 끌고 가는데 되게 위험할 거 아니야.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츠보노 온천장이 또 일본 최고의 심령 스팟 1티어가 된 거고. 뭐 사건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죠. 사라졌고 목격자 없고 제보 없고 현장 증거 없고 생활 반응도 안 나와. 뭐 어떻게? 뭐가 나와야 수사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일본에도 이제 사건 반장 같은 프로가 있어요. 사건의 반장그라고 해서 여기서 또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알아보자면은 얘네 왜 사라진 거냐? 심령 스팟에 와가지고 어떤 무슨 초자연적인 뭔가를 느꼈대. 그래서 얘네가 정신 착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가끔 뭐 무당이 아니라도 빙의 같은 거 현상들을 겪긴 하잖아, 사람들이. 그 얘긴데 하필 운전 중에 귀신이 쓰여가지고 바다로 돌진해버린 게 아니냐 이거야. 그냥 뭐 근거는 없어요.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 소설식으로 추측하는 거지. 레카야 얘네도 레카. 아니면 뭐 차를 끌고 갔으니까 치킨 레이스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뭐 거기 가면은 폭주족도 있고 가출한 여자애들 모이다 보니까 다들 뭐 오빠 오토바이 타고 가고 뭐 이런 경우란 말이야. 헌팅하러 가는 거야 한마디로. 노는 애들의 만남의 장인데 이런 애들끼리 모이면 뭐 정상적으로 놀겠냐는 거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본드 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다 보면은 애새끼들이 이거 제정신 아닌 상태로 위험한 놀이를 하는데 그게 치킨 레이스다. 이게 뭐냐면요. 주로 해안가 지역에서 노는 애들이 자주 하는 일종의 깡대결이야. 절벽까지 둘이 차를 끌고 전속력으로 밟아.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에 멈추는 건데 더 아슬아슬한 애가 이기는 허세 배짱 게임인 거지. 츠보노 온천에서 놀던 애들 말 들어보면은 이 동네는 또 동네마다 게임 룰이 다르잖아요. 이 동네는 후진으로 대결을 했대. 에미랑 나루미가 이런 걸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거고. 이건 좀 확률이 근데 좀 떨어지긴 해요. 위험하지만 운전은 자발적으로 했을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면은 누군가랑 얘네는 대결을 했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목격자가 될 텐데 아무 제보가 없어.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지. 세 번째, 올 게 왔네. 납북설인데 일본이니까 뭐 빠지지 않는 이야기지. 마침 사건 지역도 실제로 북한 공작원들이 와서 사람들 납치해 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근거는 없지만 마냥 이유 없이 하는 말도 또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단순 사고사인데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말 존나 많아. 근데 뭐 사건의 반장그가 그냥 렉하기 때문에 근거 같은 건 딱히 없습니다. 24년간 뭐 하나 확인된 게 없어요. 없었는데 24년 만에 있었어. 2020년 3월 4일 도야마현 이미즈시 부둣가에서 물에 빠진 자동차가 발견된 거예요. 건져 올려 보니까 차 안에는 사람의 뼈 조각 들어있었고 이 뼈에서는 24년 전에 사라진 그 여자애들의 DNA가 나온 거지. 차에 탄 채로 바다에 빠져 사망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보면은 1번 저기 히미시에서 츠보노 온천까지 이동했다가 빠져서 가운데 지점까지 떠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고로 빠졌겠거니 했는데 지난 기록을 보니까 2014년에 목격자 증언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좀 뭐 신빙성 있게 안 봤었나 봐. 그 사람들 다시 만나보니까 자세한 내막이 밝혀진 거지. 목격자가 3명이야. 사건이 일어나는 날 1996년 5월 골든 위크 연휴 기간이었대. 어린이날도 붙고 주말 붙고 뭐 이렇게 해서 놀러 나왔다가 셋이 밤에 어떤 차 한 대가 카이오마루 파크라고 해서 시신 발견 장소 바로 옆이야. 알고 보니까.
이 차를 발견했다는 거지. 여기에 이제 에미랑 나루미가 츠보노 온천으로 가기 직전에 친구 잠깐 만나러 들렀던 곳이야. 차가 빠진 그 장소. 목격자 3명은 또 이제 얘네들이 그냥 여기까지 왔겠냐? 뭐 월미도 헌팅하듯이 여자들을 찾아서 온 거겠지. 여자애들이 약간 어려 보이는데 차에 타고 있네. 말 한번 걸어보려고 갔는데 이 차가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급발진해서 바다에 빠졌대. 얘네 말로는. 존나 이상한 진술이야. 왜냐? 이게 사실이면은 니네는 아무 죄가 없잖아. 왜 그때 신고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무서웠대. 그래서 가만히 가라앉을 때까지 셋이서 쳐다만 받고 괜히 신고했다가 지네 범인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동안 입을 닫고 살았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아 이제는 뭐 안 무섭냐? 2014년도 그렇고 갑자기 왜 또 진술을 하는 거야? 공소시효가 끝나는 걸 기다린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 일단 뭐 정황상 3명이 같은 말을 하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괜히 찐따 새끼들 껄떡대는 거 같아 보이니까 피하려고 차 돌려서 급히 악셀을 밟았겠지. 근데 급발진을 진짜 해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아니면은 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일 거고. 아니면은 사실 목격자들이 범인인데 진술 위에는 뭐 모른다. 자세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 맞췄을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와서 가려내기는 좀 어렵죠. 범인이라면 증거 입증을 떠나 공소시효 끝났고 이상한 목격 진술이었어도 확인이 안 돼. 살해라면은 산채로 빠뜨린 건지 성폭행이 있던 건지 물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뭐 사망 원인도 밝혀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건이 미제로 끝납니다. 의문의 추락 사야. 사건이 여기까지고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하자면은 이게 2023년 6월 5일자 신문 기사인데 츠보노 온천이 그냥 뭐 철거가 결정이 됐다 이겁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네요. 여기 이상한 새끼들 자꾸 꼬이니까 우범지대 되잖아. 주민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했고 그동안. 그리고 또 지역사회 관광산업 재개발 뭐 이러면서 철거가 결정이 됐대요. 공사비가 한 2억 나왔어. 그때보다 싸졌잖아. 뭐 장비들이 많이 개발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곧 일본의 가장 유명한 심령 스팟 1티어 장소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빨리 가보세요.